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장은 하락했지만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을 여러분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들 밤새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왜냐면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쉬어갈 때가 됐으니까 쉬어간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시장은 엔비디아가 버텨줬고 반도체주가 버텨줬으니까 좀 초록불을 켠 건데 어제는 M7 종목들이 모두 다 좀 휘청했죠. 뭐 애플은 중국 내에서 판매가 뭐 4위로 밀려났고 뭐 엔비디아도 조금 부진했고요. 근데 뭐 계속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메타도 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잠깐 또 먹통이 됐다고 하죠. 그런 소식 가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2, 3%대 하락,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홍해 여파 이후에 또다시 독일에서 공장에 가동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뭐 좋은 얘기가 찾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장 같습니다. 맵을 봐도 부구죽죽 해가지고 요거 눈에 굉장히 시야에 안 좋은 그런 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가 훅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좀 내려오면 다시 앞자리가 5로 바뀌면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한번 사 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이 작은 마음이 꽁닥꽁닥 하면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 그리고 나서의 쉬어가는 움직임,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조금 쉬어간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해보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꽉꽉 눌러 담아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소식들 플러스 오늘 박 팀장이 또 재미난 이야기까지 더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저희 라이브 클립이 3% 머니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참 재미난 댓글 하나 봤습니다. 박 팀장 3%에 뭐 잘못했나? 벌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는데 벌 받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어서 글로벌인덱스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자료들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 어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갔어요. 쉬어갈 법한 자리인가요? 예, 뭐 지금 뭐 사실 오늘도 제가 시장의 한줄평을 의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적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던 것도 좀 사실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매크로 지표로 시장의 눈이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많은 외신의 기사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제가 꽉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벌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월가 뉴스레터 3월 6일 수요일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 제일 앞에는 제가 시장을 한평으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큼지막하게 의심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뒤로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대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만드는 시간대가 시장이 끝나기 전에 만들다 보니까 뭐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지속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빅테크 악재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러셀 2000 지수도 1%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또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물론 막판에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그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ISM 지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냉각이 좀 확인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왼쪽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라가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7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양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중국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산 연장하겠다라는 얘기가 했는데 그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는 시장의 실망감이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외신에서는 유가가 다시 좀 안정이 됐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는 유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섹터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여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거죽죽하는 그러한 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의 개별적인 실적 발표 기업들은 괜찮게 흐름이 나온 기업들도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는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시세를 줬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애플, 또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다가 그냥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다라는 흐름이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은 좋지만 아직은 좀 힘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을 알리기 전에, 기업별 소식 전에 알면 도움되는 상식 코너를 잠깐 만들었어요. 오늘 뭐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S&P 500이란 지수는 너무 친숙하시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그 외에 S&P 400 또는 S&P 600 이러한 어떤 이제 지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지수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인덱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S&P 500 기업 내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가장 좋았나, 또는 400, S&P 400 이 종목 안에는 또 어떠한 기업들이 좋았나,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S&P 500은 시총 상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기업이 7.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개 종목이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400 같은 경우는 시총 중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기업이 0.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이 6.1%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좀 균등하게 그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600은 시총 하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업이 0.6%, 그리고 상위 10개의 종목이 5.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혹시나 섹터별로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와 헬스케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S&P 500과 다르게 S&P 400과 S&P 600은 산업재, 그리고 임의소비재, 그리고 금융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 600 기업과 또는 S&P 400 기업의 상승률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저도 600 기업은 모르겠어요. 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처음 보는 기업들도 좀 있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에버크롬비 앤 피치, 이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은데,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상승률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400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셀시우스 홀딩스가 지난 5년간 5,36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4,175%의 상승률을 지난 5년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으로 또 넘어가는 그러한 또 호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프 뷰티, 뭐 아마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젊은 층에서 미국에서 정말 많은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다. 이 기업도 지난 5년간 2,70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많은 분들께서 셀시우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길래 5,3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냐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음료를 파는 회사입니다. 예, 저희도 모르게 음료수를 엄청나게 팔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어떠한 상승률이냐면 1.5달러였던 주가가요, 최근에 8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는
몇 배인지도 뭐 계산도 안 되는 거의 뭐 60배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5년간 S&P 500 기업의 수익률 탑 10입니다. 1위는 다들 아시는 또 엔비디아 191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빌더스 퍼스트 소스라고 해서 1308%. 그리고 세 번째가 인페이즈 에너지인데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최근에 태양광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테슬라, 다섯 번째가 AMD의 순으로 S&P 500의 지난 5년간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엔페이즈 에너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에요. 주가가 6달러로 시작해서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32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25달러로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3위를 차지할 정도로 1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엔페이즈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유지가 됐다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승률을 또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이러한 상승률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짤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많은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 정말 최고점을 찍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뭐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되는 그 반감기가 선반영되는 그런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수급이 지금 비트코인을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 아마 과거에 많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밈짤이죠. 밈짤. 예. 4.7달러일 때는 한 사람이 사고 있는데 300달러가 되니까 여러 사람이 사고 있다. 예, 이러한 약간의 포모 현상을 또 대변하는 그러한 짤이 아닐까라고 보여주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우려와 또는 기대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분기별 배당금 6.3%를 인상해서 주식 수익률 2%대 이상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발표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약간의 또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은 좀 지수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1일 이후로 적용한다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 자 이거는 기업별 소식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카메오로 약간 출연시켰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9개월 만에 다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타이틀을 탈환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됐고요. 최근에 사실 아마존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고 이 부분을 블루 오리진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달 착륙까지도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제프 베조스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기업별 소식 보게 되면 AMD가 중국 수출용 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규제 당국을 통과를 못했어요. 예, 못하게 되면서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 2%대로 하락을 했는데 성능을 낮게 설계했지만 여전히 앞서 있다는 이유로 수출 금지를 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6억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 사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15%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11%대로 좀 올라가게 됐는데 막판에 또 다시 조금의 조정을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최근에 뭐 배터리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앨범알이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앨범알도 마찬가지로 의무전환 우선주의 20분의 1 지분을 나타낸 예탁 주식 공모를 발표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가 가치 희석 우려에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2027년 3월 1일 전후로 해서 보통주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가이던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리튬 가격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2024년 분기 실적을 또 어떤 가이던스 내놓을지 같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별 소식 보시게 되면 깃랩입니다.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20%대로 하락을 했다. 자, 오늘은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으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정말 크게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연준 의장의 발언에 또 시장이 집중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또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별 소식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14%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AT&T 같은 경우는 울프 리서치에서 긍정적인 기업 성과에 따른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는 2%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치픽스라고 스티치픽스라는 이 기업 자체는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약간 이 플랫폼에서 좀 정해주고 코디까지 해주는 그러한 기업인데 사실 부정적인 연망 전망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급감한 이용자 수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18%대로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별 소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그니피센 세븐이 정말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미국 주식의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미국이 극단적인 쏠림이 미국 내에서도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재미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각 나라별 주식시장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나라들 특히 전체 상위 15개 국가의 주식시장을 표현한 그런 부분인데 미국이 전체 주식시장의 61%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유율도 한번 보시게 되면서 최근에 그러면 정말 미국 시장의 특정 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왼쪽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미국이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전체 15개 국가에 있는 이 상위 10개 기업이 이 주식시장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표인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0개 종목이 10개 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여기 있죠. 중간에. 한국은 10개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이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해서 이게 정말 절대적인 쏠림일까라고 봤을 때 약간의 뭐 괜찮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미국은 32%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절대적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국가 대비 균형이 잡힌 미국 시장이라는 제 제목을 적었지만은 뭐 생각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데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3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상위 3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미국 같은 경우는 14%, 한국 같은 경우에는 44%, 그리고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25%. 지금 약간의 상승이 됐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60% 이런 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체크 포인트예요.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가 3분기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일시 정지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매파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연준 총재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개별적인 기업의 어떤 실적에서 매크로로 옮겨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발언 자체가 좀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적었는데요. 현재 기업들은 지나치게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의 정도는 지금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기업의 지출과 투자가 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금리 인하 때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좀 경고를 시장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사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었죠. 그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데이터가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CPI가 다소 소폭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 3월 FMC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이 뉴스를 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이 방화 공격으로 인해서 공장이 임시 폐쇄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니까 극좌파 활동 단체 집단이 테슬라 공장 근처에 송전탑과 고압 전선을 고의로 태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직원들은 이제 긴급 탈출을 했고 공장에 불은 옮겨붙지 않아서 안전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극좌파 활동 이 그룹 이름이 볼케이노 그룹이에요. 그래서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볼케이노 그룹의 서한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가 자원과 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소모하고 있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엄청난 양의 식수를 남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본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감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산량을 방화 혐의 때문에 제가 좀 찾게 됐는데 아마 이 표는 아마 과거에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베를린에 있는 모델 Y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생산량 전체가 전체 테슬라의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폐쇄가 얼만큼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 이러한 부분도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또다시 또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도 큰 하락의 압력을 좀 받았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2024년 첫 6주 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 자국 기업이죠.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의 가격 경쟁의 심화 때문에 판매량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사실 같은 반면에 그 중국의 기업들도 같이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이폰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24년 첫 6주 동안에 64%가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양극화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아이폰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사실 메이트 60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속적인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또 아이폰에 대한 가격 하락 정책을 또 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실적 발표 기업 중에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죠. 타겟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좀 소매업체로 우리가 타겟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이던스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겟 CEO가 이제 성장 모드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략을 새로운 매장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빠른 배송 시간을 우리가 또 고수하면서 멤버십 프로그램까지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 분석가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매출, 총 이익 마진,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줄고는 있지만 재고량 자체는 또 12% 감소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약간 고무적으로 월가에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해 말에 다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것이다 발표를 하면서 또 시장에서 상승을 좀 줬고요. 이러다 보니까 12%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타겟이 2023년 약 40억 달러 현금 확보하며 마감했다라는 소식도 앞으로 2024년에 기대감으로 충분히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많은 기대감을 좀 불어넣었다라는 소식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보실 텐데 영업이익도 지금 표 왼쪽을 좀 보시게 되면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2021년 1분기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최근 작년 2023년 4분기의 매출을 보게 되면 정말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이 타겟뿐만 아니라 월마트 그 외에 코스코까지 어떠한 실적 발표 또는 2024년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내놓을지에 대해서 향후 이 미국의 소비력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던 뉴스인데요. 오늘도 제가 초콜릿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과거에 정말 40년 만에 어마어마한 초콜릿 선물 시장 가격, 코코아 시장이죠. 코코아 선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잠시 보게 되면서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나 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애호가에는 다가오고 있는 슬픈 날이라는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코코아 가격 급등 이유가요. 극심한 기후변화고요. 그리고 노후된 재배 환경 악화, 그리고 코코아 생산 각 국가의 정부의 낮은 가격 책정, 그리고 농부들의 재배 동기 상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접목되다 보니까 최근에 코코아 선물 가격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작년 10월에 시작된 시즌에는 코코아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50만 톤 부족하다는 그러한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975년, 7년 이때 코코아 가격이에요. 예, 이때 5.18 파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러한 코코아 선물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선을 뚫고 지금 거진 77,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 작업 시간과 가공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수확이 시작되기 전해에 대부분 작물이 좀 판매가 됩니다. 재배자들이 높은 선물 가격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가격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의 텀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코코아 가격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아마 향후 정말 과거에 봤던 기브미 초콜릿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금값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코렛이라는 제가 표현을 좀 썼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 정말 초콜릿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약 11개월 선물 보호 기간을 갖게 되는 초콜릿 제조업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물 보호 기간을 갖게 되는데 현재 약 7.7개월만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향후 7개월 이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향후 우리가 먹게 되는 초콜릿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티에서는 사실 지금 초콜릿 코코아 시장의 가격이 $10,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 제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 이제 징동닷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고요. 에버크롬비 앤 피치도 남아 있고 풀라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제 코스코 그리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두 가지만 이틀,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목요일에 있는 일정 보시게 되면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실지에 대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한 고용지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졸츠가 나오게 되고요. 베이지북도 나오게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고용지표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 발표가 나와 있고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 1분기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콜릿 얘기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예. 지금 허쉬 예. 초콜릿의 주가를 쭉 봤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좋았던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지금 보니까 187달러 선까지 밀려났는데 예. 이게 허쉬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아서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었을 때는 가격을 올려도 먹을 사람들은 다 먹는다. 그래서 실적도 주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가격의 이러한 상승이 과연 허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해져가지고 예. 뭘 그렇게 보면서 웃으세요? 아니 저 3% 보니까 주빌리? 네, 주빌리. 아니 우리 주님의 브랜드를 그렇게 명확하게 예. 못 읽으시면 안 야, 됩니다. 이거 초콜릿 네. 앞으로 못 먹겠네. 지금 먹어야겠네요. 아, 이게 그거예요. 주빌리가 예. 초콜릿 지금 주빌리? 예. 굉장히 고급 초콜릿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혼자 그거 야, 먹는 여기 거예요? 근데 이거 3%로 했네요. 이렇게. 한번 이거 보시나요? 3%. 그거 다 먹고서 지금 그건 예, 3%. 와, 이거 이렇게 디자인을 해 주셨나? 해주셨겠죠. 예, 네, 오. 커스터마이즈도 되는 건가 예. 모르겠네요. 사실 예.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에 저희 이제 주님께서 예. 오셨는데 저희는 없어요.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는 이게 없는데 이제 오늘 우리 박 팀장이 초콜릿 얘기한다고 하니까 예. 줬는데 그거 남은 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가까워. 저는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브리핑 아니라 당 떨어진 박 팀장과 네. 함께한 월가의 뉴스레터 잘 들어봤고요. 내일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글로벌 인데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